그래서 아무튼 최근의 얘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 감독이 아약스 시절의 애주자 혹은 아약스 출신들을 좀 많이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류의 얘기인데요. 예. 자, 맨유 얘기 첫 번째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유출되었다. 예. 뭐가 유출되었죠?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맨유 팬들이 시위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시위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뭐 그 팀버 같은 경우는 거의 아약스하고도 협상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그리고 선수도 맨유 넘어오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파날 감독이 팀버한테 야, 그 팀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은 이 선수가 과연 그 바로 빅스텝을 밟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대표팀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네덜란드 현지 기자들은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반할이 너 맨유 가면은 그래서 매 경기 못 뛰면은 그럼 월드컵에 안 데려갈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루머까지 있어요. 협박이야 뭐야? 근데 사실 26인 엔트리면 데려가긴 할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예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팀버가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요새는 아약스하고 재계약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했어요. 그 아약스에서 챔피언스리그도 나갈 수 있고 네덜란드 최고의 선수가 함께 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약스에 그거는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적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어쨌건 간에 팀버 같은 팀버는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된 데다가 이제 대용도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팀들, 경쟁팀들 지금 뭐 이적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맨시티는 홀란드, 리버풀은 유니에스, 그리고 또 토트넘은 3명 영입하고 뭐 아스날도 영입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영입 없으니까 팬들이 이제 시위를 한 거죠. 길거리 시위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리차드 아놀드라고 이번에 새로 CEO에 부임한 그 사람이 이제 팬들 진정시킨다고 만나가지고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대화를 한 게 이제 유출이 된 거거든요. 예, 그 사실 시위가 리처드 아놀드의 집 예, 근처에 와서 그 그렇죠. 길거리 시위가 집 앞 시위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이 리처드 아놀드가 2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이 사람은 CEO인데 그 전에 이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에드 우드워드 부회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뭐 많은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물러나기로 반년 전에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얘기를 하고 이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밀려 있으니까 반년 더 일을 하고 이제 딱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처드 아놀드는 제너럴 매니저였거든요. 뭐 총괄하는 그 사무국 총장이라고 봐야 되나? 선수 영입 관련된 건 머터프가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집 완전 근처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입수했겠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 운영진 그러니까 1958 그룹이라고 있어요. 맨유 서포트 중에 핵심 그룹. 뭐 우리나라도 서포트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시죠? 있죠. 소모임. 예. 소모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소모임 중에 나이가 좀 있는 그 핵심 멤버를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 집 앞에 그 펍에서 맥주 한잔 하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된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뭐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용 얘기도 있었어요. 대용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냐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용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머터프는 현재 그 바르셀로나로 가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2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이번 여름에 지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입이 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영입할 수는 없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지 않냐. 맨유의 그동안의 이적 시장은 다 망했다.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 일을 하긴 했지만 17년간 맨유 우리 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내 잘못은 아니다. 에드워드 내 결장권이 없었다. 나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저 나쁜 놈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입에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면서 뭐 영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뭐 팬들이 그런 것도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유가 자꾸 내부 소스들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스콜스한테? 그 링가드가 이제 유출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출시키던 2명 나갔다. 이제 나갔으니까 더 이상 유출될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죠. 더 이상 근데 뿌락진 없다. 사실 그걸 게리 네빌이 스카이 스포츠 방송하면서 공개를 했잖아요. 내가 방송국에 와 있어 보니까 소스를 갖고 오더라. 소스를 갖고 온 애를 보고 그게 누군지 알게 됐다. 누가 유출하는지 알게 됐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으름장을 놨지만 듣겠습니까? 뭐 안 듣죠. 근데 그 선수가 이번에 방출된 5명 안에 있는데 2명인데 마티치, 마타, 포그바, 링가드 그리고 카바니 5명이 나갔거든요. 그 중에 누구겠습니까? 누가 유출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뭐 링가드는 빼박 걸렸었고 이미 그리고 포그바로 많이 보고 그렇죠. 있죠. 현지에서 다 포그바 마티치, 마타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카바니가 그러겠습니까? 카바니는 뭐 온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내부 소스도 별로 없을 그렇죠. 거고. 결국에는 포그바 링가드란 얘기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죠. 예, 네. 뭐 그런 얘기들도 했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네. 했어요. 거기서 뭐 근데 하나 의미 있었던 얘기가 우리가 영입한 것 중에 아직 무산된 건 없다. 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빠그러진 건 없다. 근데 팀버는 빠그러졌는데, 예. 뭐 본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예. 완전 최종 무산된 건 없다. 예. 거기다가 뭐 필 존스도 왜 재계약했냐 이거 관련해서는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죠. 예. 어쨌건 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논란이 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유출돼가지고 영상까지 유출이 됐으니까. 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예. 했기 때문에 팬들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 시위를 안 하기로 했고 도리어 그래서 아노드에 대한 평판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구단 네, 사랑하는 문제는 사람이구나. 이게 영상 유출되면은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대용 관련된 얘기도 하는 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캐러거도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팬들은 구단 수뇌부들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바로 구단 수뇌부들이 팬들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이다. 직접적으로. 예, 그러면서 페어플레이 안으로 이렇게 딱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지들이 대체 구단 소스 유출시킨 놈들 누구냐고 얘기해놓고서는 뭐라고 자기가 해놓고서 유출했어. 자기네들이 유출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예. 어쨌든 근데 대용 선수는 저는 그래도 아직 무산된 가능성 상황은 아니고 네, 저도요. 충분히 가능하고 게다가 애초에 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르셀로나는 팔고 싶어 해요. 그리고 팔고 싶어 하고 맨유는 사고 싶어 하고 대용도 처음에 남고 싶어 했지만 이쯤 되면 나도 그냥 가야겠네. 루머상은 이미 락커 그쵸. 그 정리했다라고. 뺐대요. 그러니까 예. 마음을 놓은 거죠. 리모델링 집 했지만 뭐 어떡하겠어 하고 이제 맨유로 거의 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조건이죠. 이제 예. 대용의 조건도 있고 맨유가 계속 또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그 이적료를 높이 부르고 있어서 그 텔레그래프나 이런 데서 나온 보도상은요. 맨유가 책정한 대용의 이적료는 6,500만 유로래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기본급 8,500만 유로.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옵션이 더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1억 유로를 원하는 예, 거예요. 거기다가 왜냐면은 이게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그 BLM 그거가 라이센싱하고 머천다이징권을 49.9%를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물론 아직까지 판매한 건 아니에요.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중개권료도 최대 25%를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매를 해가지고 물론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그 수입이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권을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연간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당장에 어쨌건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지분 수익이 들어오죠. 예, 조금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대용을 싸게 팔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게다가 대신 대용을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 선수를 더 사겠다라고 움직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더 사야겠네. 쿤데도 사고 예. 레반도프스키도 그냥 5천만 유로 주고 사지 뭐. 예. 막 이렇게 좀 갑자기 쇼핑하고 빗잔치로 쇼핑하는. 쿤데 같은 경우 실바 얘기 나오더라고요. 베르나르도 예. 실바도 우리가 할 거야. 예, 이런 예. 거죠. 그 쿤데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가 현재 뭐 루카쿠 건우도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쿤데 이적료도 너무 세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니까 세비야 쪽에서 뭐 빡쳐가지고 바르셀로나로 팔래 막 이런 식의 예. 얘기도 했다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용 그렇고 에릭센에 대해서도 뭐 시시각각 말이 달라지긴 예. 하는데 뭐 살아 있죠. 에릭센 관련해가지고 조금 재밌는 루머도 있잖아요. 일단 그 테나 감독이 대용 이적료 그냥 보도상으로 나왔을 때 뭐 6,500만 유로 막 이렇게 책정을 했다라고 맨유 쪽에서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건 간에 2억 파운드 내에서 선수들 여러 군데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테나가 굉장히 좌절해야 하고 있다는 그렇죠. 뭐 그런 보도도 나왔고 이건 어디까지나 보도니까 루머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근데 뭐 테나가 그래서 그러면은 에릭센 공짜로 데려와서 대용을 5천만 유로로 영입한 걸로 치자. 그래서 그쵸. 그쪽에서 원한 금액 주고 그냥 데려가 줘라. 예. 비싸도 그냥 사줘. 에릭센 공짜잖아. 예.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 명은 비싸게 사고 예. 한 명은 공짜니까 예. 내가 그래도 공짜를 두 번째로 원하니까 두 명 합쳐서 이거밖에 안 되지 예,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그냥 좀 식으로 캐척 좀 해달라. 예, 얘기를 했다라는 썰이 있는 거죠. 이것도 네, 말 그렇죠. 그대로 그런 루머죠. 얘기 있죠. 예. 근데 뭐 일단은 굉장히 영국 내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기자들이 입을 모아서 에릭센 영입에 오퍼를 했다, 공식 제안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실제로 이제 맨유가 에릭센에 관심이 큰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테나 감독이랑 직접적인 인연은 없어도 에릭센도 이제 아약스에서 그렇죠. 축구를 배웠고 아약스에서 성장을 네.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나 감독이 이제 최대한 빨리 팀에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용 에릭센 오면 사실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고
뭐 잘 맞춰서 조합을 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뭐 거론됐던 선수들도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자신이 함께했던 선수들이잖아요. 뭐 판더베이크도 이제는 임대에 돌아와서 쓸 거고 이제 앞서 이제 댓글에도 나왔지만 아약스의 윙어인 안토니도 그렇고 네. 이제 뭐 무산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팀버 같은 경우도 네. 뭐 그런 케이스고 뭐 아스날 링크가 있긴 해도 리산드로 같은 경우도 왼쪽 센터백으로 뭐 지금 왼쪽 센터백 찾고 있잖아요. 맨유도 파우토레스 관심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비싸니까 리산드로가 좀 더 싸기도 하고 다 이제 거의 뭐 약간 아약스 느낌이 되는 아약스가 되는 거죠. 테나우도 오고 뭐 아약스 선수도 오면은 좀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 리산드로는 센터백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이즈 문제로? 예, 이 선수가 키 자체가 175거든요. 뭐 물론 뭐 178로 나온 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작죠. 보면은 175예요. 진짜 다른 선수들이랑 선거봐도 그리고 예, 대부분은 175로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높이도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도 높이가 상당히 제공권이 좋은 선수도 있는 반면에 리산드로는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어서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센터백을 볼 수가 있을까라는 차라리 리산드로를 수비형 미드필더를 쓴다거나 왜냐면 이 선수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다가 여기저기 이제 땜빵을 뛰었어요. 왼쪽 풀백이랑 센터백도 그러니까 블린트가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장기간 빠졌을 때 센터백으로 뛰면서 거기서 이제 잘해줘가지고 자리 잡은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테나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천후 그러니까 예, 센박에다가 전천후로, 예, 냉정말씀 그렇게-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네. 있는 뭐 스콧 맥토미니가 네. 테나 체제에서 잘 뛸 수 있을까도 예, 의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천후 백업을 예. 쓰는 거고요. 왼쪽 예. 풀백까지도 쭉 쓰는 거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긴 하는데 제 말은 고정 센터백으로 뛰게 그렇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메가이어 바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세 번째 선수 정도로 본다면 뭐 랜돌레프도 있지만 예, 메가이어가 잘 맞을까요? 근데 메가이어는 지금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쨌건 뭐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예. 뭐 3백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래서 아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뭐 부패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 테나우 감독이면은 그냥 부패하고 에릭센하고를 대용하고 같이 쓰는 4-3-3을 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셋이 같이 나온다. 예, 예. 중앙 3명에. 그렇게도 왜냐면요 실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테나우는 예, 공격형 미드필더 2명 배치하는 형태의 4-3-3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 브루노가 앞에서 그 전방 네. 압박을 굉장히 잘 띄워주는 선수이기 그 때문에 에릭센도 많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메짤라 역할을 굉장히 지금 브렌트포드에서 메짤라 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렇죠. 예. 예. 그 공을 되게 간결하게 잘 뿌려요. 예, 메탈라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테나 감독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공을 다 소유하고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두고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축구를 시도한다면은 뭐 산초도 뭐 있고 뭐 호날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라인이 쉽게 올라오기 어렵고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뭐 안토니까지 오면 또 빠른 윙어까지 생기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약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지 않을까. 네. 영입이 된다면. 팀 모르는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네. 메뉴가 이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약스 출신들이 대거 온다고 해서 어떤 축구 스타일의 체질 개선이 될까요? 뭐 근데 저는 그걸 그게 기대하고 좀 선임을 한 회의적- 거죠. 그게 좀 회의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기대하고 선임했는데 예. 그러려면 이를테면 차라리 애초에 그 베이스가 조금 더 이고가 좀 작고 몸값도 좀 낮은데 알짜고 이런 선수들 위주면 감독이 시키는 대로 네! 이러고 뛸 것 같은데 메뉴는 좀 전통적으로 좀 근데 이제 그 선수들 내가 많이 8천만 유로 내보냈다. 내보내 그래서 다 바꾸는 거 아닐까? 아약스 선수들로 주류를.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호날두는 잘 써야 되겠죠.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호날두가 이제 그 포르투갈 커넥션이 있긴 한데 뭐 잘 설득하지 일단 그래도 뭐 호날두에 대해서 테나우 감독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예.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날두 같은 선수는 그러니까 뭐 데리고 있는 거는 감독한테 거의 축복이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도 했죠. 그 사실 저는 예. 제가 호날두라도 그 브라이튼 전에 헛웃음을 지었잖아요. 4대0으로 지면서. 그런 굴욕을 맛봤는데 여기서 또 내부에서 알력 다툼을 한다거나 분위기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명예회복을 해야 될 때고 또 포르투갈 대표팀을 위해서 본인도 경기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테나 감독이 원하는 영입이 잘 된다면 뭐 4위권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어깨가 올라갔다 이런 차원 말고 축구 예. 스타일상 예. 자 아약스 축구를 도입하려고 이 포지션 저 포지션 막 샀어. 근데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기존 선수들이 뭐 대해야 네. 맥과이어
이걸로 얘네들로 이게 되나? 예. 상극 아니야 상극? 아약스 네. 축구랑 뭐 이제 대해야? 테나가 잘 가르쳐야죠. 그렇죠. 상극이잖아요. 대야가 대체를 정말 못하지, 근데. 상극이긴 하죠. 아무튼 근데 기본 실력은 또 높으니까 대체를 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메가이어는 차라리 실력까지 안 좋으니까 그냥 내려버리면 이게 되는데. 또 너무 비싸. 메가이어는 아니, 비싸도, 예. 근데 네. 맥과이어가 또 휴가 중에 그 미넨 항공참사 기념관도 가서 또 인성이요. 인성. 예, 가서 왜 또 갑자기 인성이랑 그걸 축구 얘기하면 갑자기 열심히 하던 주장으로서 내가 아니 뭔 항공참사 상관이? 참가 갔더라고요. 휴가 중에. 알겠습니다. 예. 채팅에 물음표 올라오는데 예. 물음표? 예. 뭔 소리야? 라는 느낌 아닌가? 아무튼 맨유는 이렇게 어떤 아약스화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적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쉽게 되고 예. 있지는 않다.